자, 오늘 들여다볼 기업 바로 다날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 던지는 신호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선 위기다 하고 다른 한쪽에선 이게 바로 기회다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2025년 3분기까지의 성적표를 보면요. 순손실이 무려 566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냈는데 어떻게 회사의 핵심 사업에서 나온 현금 흐름은 흑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다날이 보내는 이 상충하는 신호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건강검진표를 보듯이 재무 상태를 봐야 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심각한데 또 맥박은 의외로 강하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안 좋은 쪽, 문제점부터 짚어보죠. 두 번째, 경고등입니다. 왜 다날의 재무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들 할까요?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핵심 지표들을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상황이 안 좋죠. 왼쪽부터 보면 매출이랑 자기자본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부채 비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버는 돈, 내 돈은 줄었는데 빚만 엄청 늘어난 거죠. 아주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이 부채 비율, 이게 심각합니다. 140%도 높은 편인데 이게 206%를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2배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은행이라면 이런 회사의 돈을 선뜻 빌려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앞으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를 비교한 건데 매출, 영업이익 다 줄었죠? 근데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건 저 맨 아래, 당기순이익입니다. 마이너스 566억 원. 이 정도 적자는요, 그동안 잘 벌어왔던 걸 다 까먹고도 한참 모자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지금까지 들으면 이 회사 정말 위험하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현금 흐름, 즉 피가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놀랍게도 장부상으로는 저렇게 큰 손실을 봤는데도 다날은 핵심 사업 활동을 통해서 무려 172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는 오히려 현금이 빠져나갔었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고 흑자로 전환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계장부에 찍히는 숫자, 그러니까 서류상의 이익이나 손실 말고요. 진짜로 내 주력 사업을 해서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다날은 지금 서류상으로는 대규모 적자지만 본업인 결제 사업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쫙쫙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둘의 괴리가 엄청난 거죠. 그럼 이 현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다날의 본업, 이 커머스 결제 사업 덕분입니다. 이 사업부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여전히 76억 원의 흑자를 내는 아주 튼튼한 캐시카우거든요. 여기에다가 회사 금고에 쌓아둔 현금과 단기 자산도 꽤 되고요. 곧 부채 180억 원이 줄어들 호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버틸 체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숨겨진 위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들, 바로 밑에는 아주 위험한 지뢰밭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자회사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보통 자회사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모회사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의 핵심에는 바로 우발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처럼 만약에라는 가정이 붙는 빚이에요. 평소에는 재무제표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수백 수천억의 빚으로 변해서 회사를 덮치는 거죠.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그 시한폭탄 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게 바로 이 풋옵션 리스크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날의 자회사가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하죠.
만약 우리 회사가 나중에 상장 못하거나 실적이 안 좋으면 그때 투자했던 주식을 우리가 훨씬 비싼 값에 다시 사줄게요 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손해볼 일 없는 안전장치죠. 근데 이게 다날 입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약속을 못 지키는 순간 다날은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해서 주식을 되사줘야 하는 거예요. 이 차트가 바로 그 숨겨진 3대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덩어리가 방금 말씀드린 풋옵션. 이게 터지면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은 관계사에 빌려주고 아직 못 받은 돈. 이게 무려 269억 원이나 됩니다.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BS 상환 엇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미래에 들어올 돈을 담보로 미리 돈을 빌려 쓴 거예요. 근데 만약 미래의 돈이 약속대로 안 들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다날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다날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나리오는 딱 2가지입니다. 왼쪽의 개선 시나리오. 이건 본업인 결제 사업이 계속 돈을 잘 벌어주면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갚고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악화 시나리오는요. 믿었던 자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풋옵션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현금 유출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엔 자본 잠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먼저 올해 4분기 실적 발표 때 전환사채, 줄여서 CB라고 하죠 이게, 주식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 봐야 합니다.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 부채는 줄고 자본은 늘어나니까 회사 입장에선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운명의 2026년, 이때가 바로 자회사들의 풋옵션 조건 달성 마감일이 몰려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이 앞으로 다날의 주가와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날의 실적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영업 현금 흐름 계속 플러스 유지되고 있나? 둘째,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나? 셋째, 200%가 넘는 위험한 부채 비율 내려오고 있나? 넷째, 돈줄인 커머스 사업은 여전히 튼튼한가? 마지막으로 자회사에 빌려준 돈은 제대로 받고 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스에 가까울수록 다날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다날의 미래는 이 2얼굴 중 어떤 얼굴이 진짜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과 200%가 넘는 부채 비율이라는 이 적신호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에서 172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생존 능력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판단이 앞으로 다날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